일단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. 어렸을 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겠네요. 너무 잘 알아요. 내일이 되면은 진짜로 그 시간 안에 해요. 와. 1년 반을 이 아이하고 씨름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겼거든요. 오. 거의 다 이 방법으로 다 통해요. 정말 힘든 아이도 이걸로 통해요. 아이들에겐 다 네. 계획이 있다. 계획이 있다. 아이들을 믿어주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한글로 영어 장준하 원장님. 김신 실장님입니다. 저희 한글로 영어에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거의 탑2에 들어가는 질문 하나 갖고 왔습니다. 한글로 영어는 반복을 해야 돼요. 맞아요. 네, 매일 내 입으로 읽어야 되거든요. 아이들하고 집에서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. 읽게 하는 게 어렵겠죠? 네, 아이들이 이걸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아이가 이 숙제를 스스로 할까? 사실 엄마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.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애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겠다. 날마다 읽으라고 하다가 아이들하고 싸우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겠다. 이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. 만약에 내 자녀가 공부도 스스로 하고 한글로 영어도 스스로 읽는다면 너무 좋겠죠.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사실 중요합니다.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엄마거든요. 엄마가 바뀌어야 돼요.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? 스스로 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맞아요. 사실은요,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엄마 말을 잘 들어요. 그리고 이때 엄마들이, 부지런한 엄마들, 정보를 알아보는 엄마들이 내 자녀들을, 말 잘 듣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요, 성적이 정말 잘 나와요. 네, 그러나 그 시대는 한때입니다. 이 사람은 스스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. 내 스스로 잘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엄마가 많이 무시하고 엄마의 의지와 계획대로 이 아이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자기의 근육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듣는 귀만 발달을 해요. 그러면 틈을 노려요. 언제 엄마 말을 안 들을까? 그 틈을 노리거든요. 그래서 엄마들이 생각을 좀 바꾸면 스스로 자란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. 저도 엄마였잖아요. 욕심이 많았어요. 우리 애들 1등 했으면 좋겠고 최고였으면 좋겠는데 딱 보니까 우리 애들은 천재가 아니고 부지런하지 않고 또 말 안 듣고 노는 거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멀리 봤어요. 분명히 얘네들이 언젠가는 공부를 할 거야. 좀 기다려줬죠.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좀 기다려줬어요. 가장 어려운 게 기다려줌인 것 같아요. 진짜 어려워요. 정말 어렵습니다. 엄마들이 기다려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. 여기에서 많이 또 물으실 게 뭐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? 애가 할 생각을 안 해요. 꿈쩍도 안 하네요. 계속 폰만 보고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들의 원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근데 저도 2가지 원칙은 세웠어요.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키게끔 했습니다. 그 원칙의 하나가 영어를 정해진 시간에 읽도록 하는 거. 내일에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은 읽어라. 그 원칙을 제가 세웠고요. 2번째 원칙은 뭐냐? 핸드폰을 안 사줬습니다. 남들이 다 있을 때 나만 없는 거는 또 우리 아이들도 내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핸드폰이 없으면 되게 위축이 돼요. 이 아이와 나의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때 핸드폰을 가지고 1년을 쌓았어요. 기억나시죠? 그런데 제가 이겼습니다. 그거는 부모로서의 원칙이었거든요. 그 2가지의 원칙을 빼고는 모든 걸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줬어요. 그 스스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노는 것도 제가 알아서 했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건 제 선택이었고 그 공부를 하는 시기를 계속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. 개학일이 다가오면은 방학 숙제를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. 저 혼자만 안 달란 거예요. 제 부모님은 상관도 안 하시는 거예요.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혼나는 건 네 책임이야.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항상 그 태도를 계속 일관적으로 맞아요. 유지를 하시더라고요. 사실 숙제를 애들이 걱정할 거 엄마들이 더 걱정해줘서 애들이 숙제를 못하면 어떤 엄마는 엄마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숙제는 자기 일이고 자기 일을 안 했을 때 그 불이익은 자기가 당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는 숙제를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.
어떨 때는 좀 오해도 받았어요. 자식을 포기한 건가? 내 자식을 포기하는 엄마는 없고요. 기다려준 것 뿐이에요. 그런데 엄마들은 내 자녀가 완벽하게 해서 가서 1등을 해서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그 결과적인 거를 원했을 때는 절대 기다려주지 못해요. 그런데 저는 과정을 좀 중요시 했거든요. 이번에 잘 못했으면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.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겠죠. 저는 그걸 바랬던 거예요. 그 마음이 들 때까지 들 그게 때까지. 언제가 되든 네.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. 한 번도 안 했어요. 근데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. 너는 하면 잘할 거야. 그 얘기가 저한테 새겼어요. 하면 난 잘하는구나. 자신감이 생겼고요. 또 하나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합격하면 대학을 보내주고 공부를 못해서 합격을 못하면 대학을 안 보내주겠다라는 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공부는 내가 하는 거구나.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공부하라는 소리보다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경험을 시켜주고 기다려준 것이 엄청난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. 공부를 하도 안 시켰더니 김신 실장이 어느 날 엄마 나 공부 잘하고 싶어. 어떻게 해야 해? 기억나세요? 네, 맞아요. 그 전까지는 제가 공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네. 공부해라는 소리 안 했고요. 맞아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어떤 아이고도 뭔가를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. 그렇죠. 본능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. 사실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. 서점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책을 사와서 공부를 해봐. 천천히 읽어보면 돼.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. 아직도 생각하면은 그 공부했던 그 기억이 너무 행복해요.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. 그때 저는 우리 김신 시장의 친구들하고 좀 비교가 됐어요. 음.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. 근데 김신 시장은 그때 학원을 다니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. 또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. 근데 친구들은 학원을 학교 끝나면 집에 갈 때까지 이 학원 저 학원 떠돌아다니면서 학원을 엄청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언제 놀까? 이 틈을 타서 놀아야지 이 놀 생각을 하는데 하도 안 다니니까 공부할 생각을 하더라고요.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지쳐요. 왜 지치냐면 학원도 성적, 또 엄마들도 성적, 이 결과물로 완벽하게 영어, 수학 뭐 다 잘하기를 원하는 이 부모들의 욕심과 학원의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맞물어져서 우리 애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. 시골에서도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했던 공부 학원 가서 또 해야 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놀 틈을 타더라고요. 틈만 나면 놀 생각을 하는 거는 아이들의 본능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요즘. 네. 아이가 가만히 시간을 때우고 있는 이거를 엄마들이 못 봐주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. 막 억지로 끌고 가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100m를 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. 맞아요. 천리 말린 것 같은데 아이가 엄마 내가 할래 하고 으쌰 하면 1000m도 100m 달리기 같이 맞아요. 갈 수가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런데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부모가 기다려주는 거는요. 그건 부모의 극기예요. 네, 극기예요. 네, 극기예요. 이제 우리 김신 실장은 참 또 성실하게 공부도 잘했지만 동생이 있어요. 남동생이 있는데 정말 장난 아니었죠. 장난 아니었죠. 불안한 거예요, 부모로서.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? 그래, 언제 놀겠냐? 초등학교 때 놀자. 그 대신 구구단만 가르치자. 그리고 학원도 안 보내고 하나도 안 들었어요. 그럼 언제까지 참을게요? 중학교 때? 중2 올라가서 3학년 초 때까지 참았어요. 어. 그때 드디어 엄마 나 수학 좀 시켜줘 이러더라고요. 공부를 왜 안 시켰네요. 이때까지 기다렸어요. 그때부터 했는데 따라가더라고요. 스스로 하는 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 10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세요. 아이들의 본능은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.
어쨌든 아이의 인생에서, 이 사람의 인생에서 공부라는 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뗄 수 거잖아요. 없죠. 네, 평생 네. 배워야 되는 건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사실 저희는 초등학교 때는 아들, 딸 둘 다 성적도 안 좋고 공부도 안 했지만 한글로 영어로 늘 읽으면서 습관을 들였단 말이에요. 중학교 가니까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. 벌써부터 반전이 일어나요. 초등학교 때 1등, 2등 달리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고요. 많이 역전이 되는 네, 케이스가 많아요. 맞아요. 역전을 벌써 중학교 때부터 하게 되니까 공부의 맛을 아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아이들의 좌절감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. 공부 잘했다가 이제 엄마가 다 해주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아시죠? 내가 알아서 할게 병이 생겨요. 이때는 엄마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.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힘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힘을 키워줬어요. 그랬더니 중학교 가면서 그 힘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더 높이 올라가고 이미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 기초로 이제 성적도 잘 나오기 시작하고 성취감을 맛보거든요. 근데 초등학교 때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했던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지죠.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좌절감을 느끼고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. 저는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여유가 있을 때 좀 멀리 바라보고 기초 체력을 뭘 시켜야 될까 이거를 좀 가르치면 엄마들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그 기초 체력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외국어는 어쨌든 내 입으로 매일 해야지 느는 거거든요.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운동, 독서. 네.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한글로 영어로 읽기도 했지만 운동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운동 많이 네, 시켰어요. 운동을 하면은 좀 얻어맞기도 하고 넘어지다가 일어나기도 하고. 저는 중3 때까지 했거든요. 아이들이 다 학원을 다닐 때 저는 혼자서 무술관을 다녔었어요. 검도도 다녔었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그거를 3,000개씩 했다고 띵뛰기를 엄청 시키셨는데 네.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아요. 너무 힘들어서 막 울기도 했었는데 나의 한계를 한번 맛본 기분? 오. 네, 이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맷집을 좀 키워주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. 이때 고생을 좀 시키고 또 기다려주고 처음에 혼자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. 못해도 혼자 했는데 이만큼 잘했어. 칭찬해주면서 스스로 하는 법을 하면 그때 고생이 좀 심하겠죠. 학교 가서도 뭐 성적은 안 나오겠고. 그러나 이게 점점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1등이 될 수 있어요. 1등으로 표현해서 뭐하지만 자기의 만족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면서 스스로 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정말 행복해요. 부모가 행복해요. 부모님은 그 과정을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칭찬이 필요합니다. 네, 너가 1등 했어. 1등으로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성취라는 거는 내가 1등해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허무하죠. 그렇죠. 내가 더 올라갈 곳이 네, 없으면 좀 더 허무해지는 것 누가 같고 내 자리 뺏을까봐 불안해집니다. 네. 성취감은 오늘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배웠네. 이거를 맞아요. 내가 스스로 알아차렸을 때 그렇죠. 그때 큰 성취감이 그 오더라고요. 성취감. 맞아요. 좋죠. 나는 아직 배울 게 남아있다라는 이 희열도 있고요. 아이들이 그거를 느끼는 과정이 지금인 것 같아요. 네. 엄마 재미없어. 나 다른 학원 보내줘. 공부를 재미로 생각을 해요. 사실 이 세상에 처음에 재밌지만 조금 더 반복해서 속으로 들어가면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맞아요. 재미를 넘어서 힘든 걸 극복하고 하나의 작은 성취감은 더 큰 성취감을 위해서 힘든 걸 참게 만들거든요. 참는 걸 가르쳐야 되지 재미없어서 안 할래, 딴 학원 갈래, 이거 할래 이러면은 정말 이 아이를 안착을 못하게 만들고 깊이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엄마들이 좀 내려놓고 참아주세요. 저도 네. 그 시점이 생각나요. 내가 못하겠다. 그러면 행복해지자. 한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이제 어른이 되면 많은 일들을 하고 힘들 텐데 지금 놀자 하면 언제 놀겠냐, 이때 놀자 이러면서 이 아이에게도 놀 수 있는 기회, 나는 내려놓는 기회를 했더니 우리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맞아요. 또 그만큼 저희 원장님이 바쁘셨어요. 본인의 일을 열심히 또 하시고 그걸 즐기시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.
그렇죠. 네, 네. 그게 참 좋은 콤비였었어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엄마가 좀 바쁠 필요가 있나 봐요. 아, 사실 네. 제가 바쁜 이유는 네. 애들이 영어는 힘들잖아요.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딱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공부 재료를 만들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책을 읽게 되고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는 공부하는 사람인가? 그래서 항상 앉아 계셨고 항상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. 집중을 하고 계셨고 부모님이 좀 본이 돼주시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알아주니까 감사하네요. 시험 때만 되면 공부하더라고요. 김신 실장이. 깜짝 놀랐어요.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. 시험이 언젠지도 몰랐어요. 딱 계획을 세웠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. 놀라운 건 그 스스로 하는 거를 동생이 또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동생도 누나처럼 시험 때 되면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보더라고요. 보면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.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데 참 행복했어요. 내려갈 데가 없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하나라도 올라가니까 행복해요. 그리고 얘네들도 스스로 하면서 올라가니까 와, 난 할 수 있어. 기분 좋네. 가장 네. 좋았던 거는 부모님이 그거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. 이거 무조건 100점 맞아. 이번에 평균 점수 더 올려. 라는 강요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더 스스로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밤새워서 공부를 안 해도 밤새워서 레고를 만들 수도 있고 밤새워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저도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옆에서 김신 실장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주도적이게 만드는데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요.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렇게 말 안 듣고 안 하는 아이를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. 맞아요. 물어보고 싶어요. 어떻게 그 아이를 스스로 하게 했어요? 그쵸. 일단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. 어렸을 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겠네. 너무 잘 알아요.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숙제를 하기 싫을까. 되게 하기 싫겠다. 하지만 해야지. 저만의 원칙은 아이들한테 어필을 해요. 그래도 해야 돼. 이거는 너하고 나의 약속이고 내 수업은 무조건 이건 하는 거야. 이제 어떻게든 얘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당장 이걸 시키는 것보다는 하루에 2번을 할 거 그 2번 할 시간을 이 아이가 정하게끔 해줬어요. 선생님이나 엄마가 너 당장 이거 해 이러면은 되게 하기 싫겠네요. 네, 굉장히 하기 싫으니까 그걸 알아줬네요. 네, 하루 전날 저하고 미리 얘기를 해요. 언제까지 끝낼래? 오전 녹음을. 그러면 아이가 좀 기다렸다가 저한테 언제까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럼 자기 스케줄을 깨고 배분을 하겠네요. 그러면 네, 스스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좋아요. 그럼 오케이 그때까지 기다릴게. 근데 너무 늦는데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당겨보자 라고까지 같이 합의를 해요. 그걸 딱 기억하고 이제 그 아이가 내일이 되면은 진짜로 그 시간 안에 해요. 와. 네.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.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약속을 해놓고도 안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힘들어져요. 그래도 이 아이들을 바꿀 수는 있어요. 1년 반을 이 아이하고 씨름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겼거든요. 어떻게 했냐면 아이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가하긴 해요. 적당한 스트레스를. 이 아이는 계속 저하고 합의를 해요.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간 약속을 하는데 그 시간 약속을 계속 안 지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 전화로 나하고 숙제하자. 전화로 숙제를 하는데 아이가 그 책을 가져오는 시간이 10분이 걸려요. 그럼 10분도 기다려줘요. 10분 후에 다 가져왔어? 네. 자, 이제 읽어 하니까 책을 펴야 된대요. 그럼 책을 피는 시간에도 10분을 줄게. 그 30분 동안 그 숙제를 하기 위한 준비를 거쳐야 돼요.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그럼 30분 동안 저는 옆에서 제 할 일 하면서 전화를 켜놓고 아이가 하는 거를 들어줘요. 대단하네요. 근데 이거를 여러 번 거쳐야 돼요. 네, 이걸 여러 번 거쳤더니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 전에 올려요. 왜 올리나 봤더니 저하고 전화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에라이 모르겠다. 어차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해놓자.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끝내놓자. 라는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아이가 그 숙제를 완수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. 이제 기다려주는 시간도 줄어들겠네요.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요즘 제일 수업 숙제를 빨리 올려요. 이야, 엄청난 성과네요. 네,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. 진짜 많이 바뀌었고 매일 읽다 보면은 아이가 알게 모르게도 실력이 늘거든요. 수업 태도도 옛날에 되게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수업에 들어오면은 좀 달라요.
좀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서 스스로 느린 할 템포로. 때는 좀 몸도 마음도 주변 정리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못 기다려주는 거네요. 결국은. 네. 아, 이 아이가 지금 책상을 닦고 있겠구나, 연필을 깎고 있겠구나, 음. 너 빨리 갖고 와, 이런 이게 얘기는 안 아니고. 해요.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내가 겪었던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봐도 선하죠.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거의 다 이 방법으로 다 통해요. 정말 힘든 아이도 이걸로 통해요. 이 방법을 좀 적절하게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. 부모님이 너 이거 해. 그냥 시원하게 하기가 싫어요. 부모님의 해 하는 명령조에 반항을 한다. 그럼 더 주도적인 아이겠네요. 그렇죠. 아,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엄마는 자꾸 이거 하라 그럴까?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랬네요. 엄마들 좀 생각하셔야 되겠네요. 엄마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해? 이러면은 아, 얘는 주도적인 애야. 얘가 주도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. 엄마 생각을 바꾸면 되겠네요. 그렇죠. 한편으로는 그런 새끼 생각해도 되겠네요. 그렇죠. 네. 아이들에겐 다 네. 계획이 있다. 계획이 있다. 아이들을 믿어주자. 그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, 엄마들이. 인생은 정말 길잖아요. 딱 대학까지가 끝이 아닌 거잖아요, 사실. 아니죠. 초등학교 때 1등 한다고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인생에서 1등 하는 거 아니고요. 인생이 재밌는 건 반전이 있잖아요.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기초체를 열심히 하면서 반전을 기다리는 이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. 그때까지 좀 참아줍시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아이의 주도성 그리고 네. 엄마의 원칙 네,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나눠서 길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핵심을 좀 찝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